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안과 문창우입니다.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녹내장학회에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녹내장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병인지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가 환자 및 보호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안과 녹내장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진단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난 그냥 눈이 조금 침침해서 왔는데. 그리고 몇 번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 안약 잘 넣고 하는데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녹내장이라 무엇인지 그리고 녹내장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이란 무엇일까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으로 인하여 눈 속의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림을 통해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색 화살표 부분이 눈 속에 있는 시신경 부분이며 안압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 신경이 손상되면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종종 백내장과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정체의 혼탁이 발생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왼쪽은 앞서 말씀드린 시신경 사진을 본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시야검사 결과이며 오른쪽은 실제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정상, 초기 녹내장, 말기 녹내장의 시신경, 시야검사 실제 시야의 모습이며 초기에는 일부분만 서서히 흐리게 보입니다. 시야검사의 빨간 화살표 부분이 시야결손이 생긴 부분이며 실제 시야에서는 잘 보이던 갈매기가 정상보다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 시야는 더 좁아지고 시력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녹내장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압은 녹내장 발생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과 같이 안압 상승이 있을 경우 흐리게 보이며 충혈, 통증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대비 감도가 저하되며 시야결손 시력저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하며 비대칭적이고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녹내장 증상을 느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보인 대로 날아가는 갈매기가 약간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비감도의 저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간단히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내려가던 계단의 경계가 잘 보이지 않거나 기미나 단무지 경계가 흐려지는 증상을 대비감도 저하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을 내려갈 때 집에서 김, 단무지, 깻잎 등을 하나씩 잡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어두운 곳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특히 계단 내려가실 때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압이 높거나 시신경이 약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흐리게 보이고 충혈, 통증이 높다고 해서
안압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대비감도 시야, 시력 이상이 있다고 시신경이 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눈이 뻐근하게 아픈데 안압이 높아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눈이 아픈 원인의 빈도를 보면 눈피로 건조, 눈 표면의 상처, 눈의 염증, 높은 안압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녹내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안압입니다.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안압이 있는 경우 시신경 유두의 함몰과 시신경 유두태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높은 안압이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이 센 분들은 소주 한 병이 아무렇지 않지만 약한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높은 안압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나이나 근시, 유전,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안압은 대략 10에서 20mmH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눈이라면 안압이 25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약한 눈은 안압이 15이더라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저는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녹내장이 생기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며 개방각 녹내장 중 77%에서 95%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녹내장 없는 기준에서 안압이 10에서 24이라면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안압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술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안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압은 말 그대로 눈 속의 압력입니다. 눈 속에는 방수라는 물이 흐르면서 눈 속의 여러 구조물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방수는 모양체에서 만들어지며 후방과 전방을 거쳐 이 섬유주라는 곳을 통해 흡수되게 됩니다. 결국 방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 섬유주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눈 속에 방수가 계속 쌓이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압 이외에도 녹내장에는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도근시, 40세 이상의 나이, 녹내장 가족력, 저혈압, 편두통, 손발 차가움 등의 혈액순환 장애, 고혈압, 당뇨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꾸준히 젊은 녹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녹내장 환자의 수가 2012년 약 11만 명에서 2017년 13만 명 정도로 2만 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녹내장 환자 중 40세 미만이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녹내장은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0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근시, 가족력, 고혈압, 당뇨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으로 녹내장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왜 나에게 녹내장이 생겼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안압, 근시, 고혈압, 당뇨라도 누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신경이 약하게 타고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분들이 뭘 잘못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자책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녹내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압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방수 유출 기능이 저하가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수 유출 기능 저하의 원인 및 양상에 따라 녹내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다른 이유 없이 발생하는 원발 녹내장, 염증, 외상, 망막 질환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급성 녹내장, 만성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입니다.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가장 흔한 녹내장으로 정상안압 녹내장, 고안압 녹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흐려지고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기 어렵고 결국 말기에는 시야가 매우 좁아지며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한 형태이며 우리나라 개방각 녹내장의 77%에서 9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게는 현재 정상안압이 환자 개인에게는 높은 안압으로서 시신경에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 시신경 주위 염증 혹은 면역체계의 이상 등도 요인으로 설명되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녹내장 질환 중의 하나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 녹내장은 방수가 지나는 길이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갑작스러운 안구 통증, 충혈,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질환은 어두운 곳에서 오래 고개를 숙이고 밭일을 하거나 폰을 많이 보거나 화투를 많이 치거나 김장을 무리하게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압이 급격하게 발생하므로 빨리 안과에 방문하는 것.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안압 하강제, 레이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시행하면 방수의 흐름이 원활해져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 전후의 눈 모양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 후 방수가 빠져나가면서 전방각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에 기여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도 좋은 치료입니다. 특히 폐쇄각이 생기기 쉬운 눈이라면 다른 경우보다 일찍 백내장 수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백내장 수술 후 방수가 빠져나가는 전방각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환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녹내장 중 하나인 신생혈관 녹내장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혈관 질환에 의한 신생혈관이라는 나쁜 혈관이 형성되어 방수가 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 경동맥 질환 등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기적으로 안과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질환은 포도막염 녹내장으로 이 또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녹내장 중 하나입니다. 눈 속 염증에 의해서 방수가 나가는 길의 저항이 높아지거나 유착 등이 발생하면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생혈관 녹내장과 마찬가지로 난치성 녹내장으로서 눈 속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 및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구공, 주먹 등
안구 둔상에 의해서 눈속 출혈, 전방광의 손상 등으로 인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녹내장이 발생한 경우 예후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녹내장을 진단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표입니다. 녹내장의 정의에 따라 안압, 시신경, 시야검사가 녹내장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안압검사는 녹내장 진단과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안압은 일중 변동이 있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압이 적당한지는 공식대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치료 후 변화를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녹내장 질환은 마라톤과 같아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료 전 안압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 안압이 많이 내려갈수록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치료 중 안압이 들쭉날쭉한 것보다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안압 검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진료실에서 세극등 현미경을 통한 골드만 안압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진료실에서 골드만 안압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마취제를 점안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 녹내장 학회 로고 모양도 골드만 고리 모양에서 따온 것입니다. 안압 측정의 각막 두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두께에 따른 안압 변화를 고려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 대개는 높게 측정되며 얇은 경우 낮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신경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에서 세극등 현미경과 렌즈를 통해서 시신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본 검사입니다. 시신경 사진 검사로 시신경을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두고 예전 사진과 비교하면서 시신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을 이루는 망막신경 섬유층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녹내장의 초기 진단 및 경과 관찰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화살표 사이가 시신경 섬유층이 결손된 부분이며 시신경에서 아래쪽 유두태가 많이 얇아졌음이 확인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안저 촬영에서도 녹내장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저 촬영 기술은 발달하였습니다. 다음 검사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안저 사진이나 안저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시신경 및 망막의 손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을 두고 변화하는 양상을 판단하여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검사 중 하나인 시야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저검사, 안저사진,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는 구조적으로 결손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이며 시야검사는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 화면에 강한 빛, 약한 빛이 섞여서 상하, 좌우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건강한 신경세포는 약한 빛도 잘 볼 수 있지만 약한 세포는 약한 빛을 잘 보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힘든 검사하지만 실제로 녹내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중요한 검사입니다. 처음 상태 파악에도 중요하지만 진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실제 진행한 환자의 경우로 이 환자의 경우 약을 임의로 자주 중단하였으며 내원하는 시기를 자주 놓쳤던 분입니다. 녹내장은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간사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신경 주변의 표층, 심층 혈류를 관찰함으로써 녹내장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환자분들께서 예전에 했던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데 많이 지치시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전 검사와 꾸준히 비교하면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녹내장애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하는 양상이 확인될 경우 치료 방향을 수정해야 하므로 힘드시더라도 꾸준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하는 간격은 녹내장애 중증도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는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인 녹내장에서 그 위험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부산대학교 병원안과 녹내장 전문의 문성우였습니다.